안녕하십니까. 부부 펀 더하기 유영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샌드백이라도 샌드백 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인기를 얻고 있죠. 일본 사람이 저자고요. 기시미 이치로 고가 후미다케라는 사람이 아들의 심리학을 바탕으로 쓴 책입니다. 자, 그 내용의 핵심은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남의 시선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생각,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를 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이 책이 나왔을 때 저는 솔직히 반가움 반, 아쉬움 반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런 책이 나와야 될 때가 됐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자, 반가웠던 것은 너무 이기적으로 가고 너무 자기라는 중심에 갇힌 이 사람들에게 그 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라서 반가웠고요. 두 번째 아까 허탈했던 것은 사실은 이 현대인들의 심리적 맷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사실 조금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자, 사실 미움받은 그 용기라는 말 자체에 현대인들이 이 맷집이 약하다는 그 개념들은 정말 상담을 하면 할수록 보게 되는 현상인데요. 자, 사실 이 맷집이라는 용어를 잘 보시면 이 권투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상대방에게 계속 이렇게 막 펀치를 맞고 잽을 맞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도 잘 버티다가 내가 결정적으로 한 방 날린 그것이 또 적중이 되어서 승리를 가져오는 상황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권투하는 사람들은 맷집을 아주 키우는 작업들도 아주 중요합니다. 또 참고 견디는 법도 아주 중요하죠. 또 상대방이 어떤 맹공을 퍼붓게 되면 일단은 가드로 가리고 견뎌내야 될 그런 시점들이 있죠. 어떤 또 유능한 선수는요, 작전을 위해서 맞아주는 척 하면서 마지막 그 빈 공간을 탁 보고 있다가 펀치를 날려서 이기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자, 그런데 이 권투 선수들이 맷집을 기를 때 어떤 방식을 쓸까요? 펀치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샌드백을 계속 치는 연습을 하지요. 그런데 맷집을 강하게 하는 데는 본인이 샌드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파링을 하면서 계속 얻어맞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 때로는 자신 스스로가 샌드백이 되어야만 맷집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사실 그런 면에서 이 현대인들은 어설픈 심리학의 피해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저도 심리학으로 박사를 받았지만 제가 배웠던 그 심리학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대상자가 과연 누구일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말도 있고, 요즘 청춘들이 설 자리가 없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일자리가 없다 여러 가지 표현들을 다 쓰고 있긴 하지만, 자, 사실 그 어설픈 심리학은 도리어 사람을 죽게 만드는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과거에 어떤 농사법 중에 해충을 죽인다고 농약을 확 뿌려댔던 그런 경우가 있었지요. 자, 해충을 죽였다고 치더라도 문제는 해충이 아닌 유익한 곤충들까지 다 죽게 만들었다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죠. 또 어떤 면에서 그 해충이라는 것이 과연 해충일까? 인간이 볼 때 해충이지만 나중에 연구가 되면 사실은 유익하게 도와주는 건데 그걸 해충으로 분류해서 죽였다면 참 이거 얼마나 억울할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 면에서 이 심리학이라는 이 분야도 정말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는 거죠. 특히나 요즘같이 심리학적 어떤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상태라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교육 환경도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상처받지 않게 그리고 일찍 이런 거지만 사실 젊은이들을 요즘 만나보면 정말 화가 나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게 화가 났다는 개념이 상처를 받았거나 무슨 학대를 받았거나 방임되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느 날 자신의 상태를 감지했을 때 나는 화라는 거지요. 이제 어른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건데 세상을 나가기에는 너무 약하고 그런 기술도 배운 적이 없고 자기를 보호할 줄도 모르고 사냥할 기술도 없게 돼 있고 결국은 그때는 본인이 사랑이란 이름의 학대를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입니다. 사실 그때 시점이면 부모는 복수를 당하는 시점이 되는 거죠. 즉 한마디로 더 줄여서 얘기하면 세상에 나가려면 정말 샌드백이 되더라도 아주 찐득하게 버티고 아주 견뎌야 되는데 샌드백이 된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맷집 자체가 너무 약하고 또 한 번도 샌드백이 안 돼봤기 때문에
그 견디다가 뒤로 보내는 정말 샌드백을 하는 그 작업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 포기하고 조금만 힘들면 죽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고 있네요. 사실 OECD 국가 가운데서 우리가 자살률이 1위라는 이 통계는 정말 심리적 맷집이 약해서 생기는 일이라고 단언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자, 봄이 되면요, 저는 가끔씩 이 카메라 들고 꽃 사진을 찍으러 갑니다. 이 접사를 찍어보면 참 재미있거든요. 눈으로 보는 느낌하고 이 카메라 앵글을 통해서 보는 느낌, 그리고 접사를 통해서 보면 아주 솜털같이 막 그런 거 보이는 것들이 참 좋은데요. 특히 봄이 되면 제가 꼭 찍는 그 꽃이 민들레입니다. 이 서양 민들레, 미국 민들레라고 그러죠. 노란 민들레. 특히 어딘가면 좀 사진에서 보셨듯이 보도블럭 사이에 핀, 여긴 토양이 아니죠. 보도블럭 사이 시멘트 공간인데도 거기에서 저렇게 싹을 틔우고 귀엽고 꽃을 피우는 저런 과정들을 쭉 보면 정말 이거는 뭐 이쁘다는 말을 넘어서서 경이롭다까지 옷깃을 여미는 데까지 보게 됩니다. 어떨 때는 고속도로 같은 데도요, 정말 환경이 전혀 안 드는데도 먼지들이 뭉쳐서 토양이 된 그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것들을 보게 되죠. 차마 찍을 수는 여건이 안 돼서 못 찍는 거지, 그 사진은 정말 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정도입니다. 자, 저렇게 작은 식물 하나도 저렇게 애틋한데 하물며 인간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애틋함을 가지지 않고 열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건 참 어떨까요? 지구상에 있는 유일한 생명체 가운데 유일하게 자기를 죽이는 족속이 사람밖에 없다는 이 안타까운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샌드백이 돼본 경험이 없어서 뒤로 보내는 샌드백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몇 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삶을 포기했다는 그 얘기 들으면서 저는 정치적 이슈를 일단 접어놓고요, 참 그 상태가 그 양반이 정말 샌드백이 되어서 온 사방에 터지고 있을 상황이었는데 그 심리적 맷집이 조금만 더 강했더라면, 그저 묵묵히 참고 견디고 샌드백을 했더라면 그 삶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를 지나고 나면 삶의 정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아는 미국의 대통령 중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있었죠. 자, 이 사람은 재임 기간에는 그다지 썩 그렇다는 업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퇴임 이후에 하는 그 일들이 대통령 때보다 더 많은 일들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참 우리는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지금 혹시 얻어 터지고 샌드백처럼 맞고 뭐 사방에서 나를 때리는 사람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참고 견디고 또 때로는 뒤로 보내는 샌드백을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는 다른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샌드백이 되더라도 샌드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